안녕하세요. 무스펙도 은행권 취업할 수 있다. 스펙프리입니다. 저는 2년제 전문대학 학점 3.5점으로 졸업, 중소기업 출신의 보유 스펙은 회계 자격증 단 1개, 어학 점수는 0점으로 무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대에만 3번의 이직을 거치며 찾아낸 무스펙으로도 몸값 높이는 전략을 찾아내서 적용한 결과 농협중앙의 서류 합격, 더해서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서류 합격 및 최종 합격까지 이루며 현업에서 2년 가까이 종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30 취준생 여러분, 초중고 의무교육에 더해 대학 과정까지 거의 15년 가까이 학업에 매진했는데 취업시장에 뛰어들려니 내가 한 건 스펙 축에도 못 끼는 경우가 허다하죠. 일단 졸업은 했으니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도 하고 돈도 벌어보고 싶은데 스펙이 부족해서 자소서 첫 줄부터 쓸 내용조차 없으신가요? 막막했던 여러분들도 은행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무스펙도 합격하는 자소서 작성법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회사가 원하는 자소서는 따로 있다. 여러분, 상대방을 설득할 때 다짜고짜 내 장점부터 이야기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막상 우리는 자소서를 듣는 이의 입장에서 작성하기 굉장히 어려워해요. 일단 제목 자체도 자기소개서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려하고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러면 그 회사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뭘까요? 그 본질은 우리가 당신을 왜 뽑아야 하죠? 라는 물음의 대답입니다. 지원자들 모두가 뛰어나요. 그런데 왜 우리 회사 또는 해당 직무에 당신이 가장 적합한지, 다른 지원자와 역량이 비슷하다면 퇴사할 확률은 낮아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확인한다는 겁니다. 직무에 적합한 직원을 뽑아야 할 때 내가 인사 담당자라면 과연 스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실제 현업과 관련된 공모전, 아르바이트, 아니면 학교 생활에서 했던 경험 중 성공했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을 때는 학력, 스펙이 그 사람을 빠르게 판단하는 척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인사 담당자들이 물스펙만 채워온 사람보다 현업에 도움되는 상경험을 채워온 사람들이 직무에 더 빨리 적응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런 현상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성공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더 중점적으로 보도록 취업시장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일대기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왜 당신을 뽑아야 하는지 물음을 갖고 지원자분들을 본다는 것을 유념하고 그에 대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 주시면 합격하는 자소서 작성에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펙보다 성공 경험, 직무 관련 경험을 녹여낸 자소서는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무스펙인 여러분들은 본인 삶에서 성공 경험을 도출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 성공 경험을 위주로 한 실전 작성 팁, 성공 경험 도출법, 성공 경험을 자소서에 제대로 녹여내서 무스펙도 고스펙처럼 작성하는 방법을 아예 따로 나눠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라도 말씀드리자면 본인의 일대기, 스토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가장 궁금해하는 점, 저희가 지원자를 왜 뽑아야 하죠? 라는 질문에 답변이 될 수 있는 성공 경험을 제시해야 한다는 포인트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읽고 쉽게 만들어라. 예전에 제가 K은행 서류 전형 평가 업무를 도와준 적이 있어요. 지원자가 10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100명 미만의 인원을 서류 전형에서 뽑아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한 명 한 명 얼마나 지원서를 간절하게 썼을지 이해하면서 지원자들의 작성 내용을 꼼꼼하게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업무라는 건 항상 마감이 있잖아요. 인사 담당자도 직장인이거든요. 퇴근하고 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진심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긴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평가자였던 저도 저만의 기준으로 딱 10초만 스캔해보고 이거 끝까지 읽어봐야겠다, 아니면 이거 별로 집중이 되지 않는다,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몇 시간 며칠을 공들여 썼을지 몰라도 딱 한 가지, 읽고 싶어지느냐, 이 포인트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읽어서 평가되느냐 아니면 읽지도 않고 거르느냐가 판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읽고 싶어지는 포인트 챙기는 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2가식으로 작성하라입니다. 하지만 2가식으로 작성하라, 이 뻔한 얘기 할 거면 컨텐츠 만들지도 않았겠죠? 저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2가식 작성 알지만 정말 지키기 어렵죠. 저희가 평상시에 하는 한국어의 어수는 보통 미관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대로 하려니 어색한 건 당연합니다. 이런 습관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대괄호 플러스 소제목 형식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제가 협업을 통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때문에 꼭 답변으로 작성하는 내용인데요. 공공기관 서류 취합 프로그램에 정말 간단한 합업 문구 한 줄이 누락돼서 고객들의 문의가 하루에 200건도 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객들의 실제 문의를 수집하고 전산팀에 협조 요청을 한 결과 시스템에 빠르게 반영돼서 다수의 고객 클레임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괄호 안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으로 그 액션에 대한 성과는 어떤 것이었는지 이 내용으로 맞춰서 작성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 수정과 연관부서 협업 요청으로 고객 불편사항 다수 해결 이런 형식으로만 작성해도 주절주절 내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맡았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렇게 다짜고짜 배경부터 시작하는 것보단 상대방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딱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기는 아직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한 단계 더 차별하기 위해서 수치화와 후킹까지 곁들여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협업 문구 단 한 줄 수정으로 고객 클레임 80% 감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프로그램 수정 이런 말보다 협업 문구 단 한 줄 수정 어때요? 훨씬 와닿는 표현이죠. 더해서 다수 해결 이런 모호한 말보다 구체적으로 하루에 10건 들어오던 게 2건으로 확 줄었다면 80% 감소 이런 표현으로 수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의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액션 그 액션으로 통해 어떤 성과가 창출됐는지 이 형식으로 작성하되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 이렇게 되면 첫째 줄만 읽었는데도 그 자소서는 끝까지 읽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 구성은 필수로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스펙 지원자 여러분들에게는 소수의 기업을 정해서 몰두하기보다는 빠르게 여러 군데 작성해서 떨어져도 보고 면접도 보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합격까지 가는 방법을 추천하거든요. 그런데 시행착오를 거치려면 어디서 오답이 났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읽지도 않고 떨어진 자소서는 결국 면접까지 갈 확률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본인의 취업 전략을 어디서부터 손봐야 되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읽고 싶어지는 자소서의 형식 꼭 갖춰서 정답으로 가는 오답 노트를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많이 탈락해라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가 뭐라고 했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고 했죠? 우리 무스펙 지원자들은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평균보다 스펙이 떨어지는 우리가 한 군데 기업만 바라본다면 평균적인 스펙이 보이자 혹은 그 이상의 지원자보다 합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취업은 대입처럼 원서 개수가 제한되어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합격률이 20%인 지원자가 3군데를 지원했을 때 최소 한 군데라도 합격할 확률은 50%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절반인 합격률 10%인 지원자가 10군데를 지원한다면 한 군데라도 합격할 확률은 65%나 됩니다. 절반을 훨씬 뛰어넘는 확률이죠. 우리는 횟수로 승부해야 합니다. 애초에 다른 지원자들보다 합격률이 낮기 때문에 지원 횟수를 늘려서 결과적으로 저희와 맞는 기업에 단 한 군데라도 합격하면 되는 게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취린이 분들을 이해하고자 저도 갓 졸업했던 취준생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일단 자코리아 사람인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학력 그리고 내 전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기준의 기업부터 찾아보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는 구인 공고에 자격 요건과 자소서 항목을 읽기 시작하죠. 일단 여기서부터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곳은 다 걸러요. 여기까진 맞습니다. 그런데 다 거르고 나서 이미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좁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만 남기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소규모 기업들은 다 거르고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추리고 나면은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한두 군데밖에 남질 않죠. 규모가 작은 회사는 소위 말하는 X일까봐 워라밸, 급여 같은 조건이 열악해 보이니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러던 중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군인 덕분에 합격자들의 평균 스펙이 눈에 들어오죠. 4년제 대학 졸업은 기본이고 어학 점수, 자격증, 대외 활동 어디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죠. 나는 자격증도 겨우 하나밖에 없고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과 경쟁하지? 라는 고민과 함께 이렇게 고생해서 찾아둔 회사 공고는 스크랩만 하고 지원도 하지 않아요. 스펙 장벽을 느끼고 나니 오늘은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원해도 다른 경쟁자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 부족한 자격증 공부나 어학 점수 관리를 지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수험서를 펼칩니다. 그러나 과거에 저처럼 준비하다간 시간만 늘어지고 합격률은 떨어진다고 말씀드려요. 스펙, 성적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스펙 없이도 일단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분들일 겁니다. 스펙 쌓는 법 알려고 들어온 게 아니실 거란 말이죠. 앞서 말했듯
지원서를 많이 작성해서 합격률을 높이려면 우리는 탐색보다 실행을 늘려야 돼요. 자소서에서 지원자가 회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어떤 회사는 좋고 어떤 회사는 안 된다는 이유를 찾기 위해 탐색하는 시간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합격하지도 못할 회사를 조건이 별로라는 이유로 지원조차 하지 않는 것은 철장 넘어 달콤한 포도를 신포도로 여기는 여우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일단 나의 직무랑 맞다면 지원 경험을 늘리기 위해 지원부터 해봅시다. 그 회사의 여건이 좋고 나쁘고는 일단 붙은 다음에 면접 대비를 하면서 알아봐도 늦지 않아요. 헬스도 매일 유튜브 보는 사람보다 매일 체육관 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하죠. 취업 전략도 똑같아요. 탐색하는 시간보다 자소서 빨리 작성하고 지원하는데 에너지를 80% 이상 쏟아 부어봅시다. 제 영상까지만 딱 보시고 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크랩해놨던 공고 바로 지원하러 갑시다. 이렇게 해야 시행착오를 거쳐서 오답노트까지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무리로 오늘 영상에서는 무스펙도 합격하는 자소서 3가지 알아봤는데요. 빠르게 요약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뭐였죠? 회사가 원하는 내용으로 작성해라. 왜 수많은 지원자들 중 당신을 뽑아야 하는지 이에 대해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해답으로 직무와 관련된 성공 경험을 꼭 제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읽고 쉽게 만들어라. 소제목으로 읽는 이의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대괄호 안에 후킹과 수치화를 곁들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액션 더해서 그로 인한 성과 형식으로 작성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많이 탈락해라입니다. 탐색하는 시간보다 일단 실행하는 비중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좋은 방법 많이 알려드렸지만 막상 본인 자소서에 적용하려고 하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콘텐츠에서는 첫 번째 주제였던 회사가 원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방법, 성공 경험 위주로 작성해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합격 자소서 예시까지 준비해서 다뤄보도록 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만약 저의 유튜브 내용만으로도 본인에게 적용이 어렵다면 아래 크몽 사이트에서 제가 직접 코칭해드리는 전자책 플러스 코칭권 묶음 상품 할인 행사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제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보시면 합격 자소서 완성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국의 취준생 여러분, 올 2025년 한 해 꼭 취업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